친애하는 수원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제 생사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여러분이 슬프면 나도 슬플 것이며 내가 기쁘면 여러분도 기쁘고 내가 괴로우면 여러분도 괴로울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정력,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모든 것과 나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울러 나의 약점과 부족함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바칩니다. 나의 장점은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 것이고 나의 단점은 여러분이 보충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나와 여러분의 관계는 영구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원교구 제2대 교구장이었던 김남수 주교.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김주교의 삶과 사상이 과연 50주년을 맞는 수원교구에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정치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물질 생활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세계를 하느님 나라로 변혁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결합된 특수 공동체입니다. 김남수 주교가 수원교구의 2대 교구장으로 취임하던 1970년대는 그야말로 격동기였다. 남북 분단의 현실과 민족 발전이라는 기대적 요청 속에서 김 주교 역시 사목자적 고민을 안고 있었다. 참 주교님은 어려운 시대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관 또 사회관은 아주 당신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셨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선포다. 그리고 교회는 일치의 도구여야 된다. 일치의 도구다. 그래서 교회는 일치의 도구이기 때문에 중립에 있어야 된다. 어느 편에도 속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간들 간의 집단 사이의 어떤 그 세력이나 이런 데에 그 힘의 어느 부분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그 교회는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화해와 정의를 이렇게 실현하는 데에 그 공헌해야 되기 때문에 중립에 있어야 된다. 이 철학은 아주 명확하셨어요. 김남수 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구원론을 바탕으로 형성됐다. 이 교회는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어서는 그러면 한쪽은 배제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교회의 사회적 참여를 반대했다고 보면 오산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 20년이란 글에서 김남수 주교는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 강조함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모순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민족 발전이란 시대적 요청 속에서 사회의 현실 참여가 가장 절실하면서도 한편 질서 혼란의 원흉으로 인식되는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바티칸 공의회는 김 주교가 취임 후 사목을 해나감에 있어 지침이요 기준이며 숙고의 원천이었다. 공의회가 교회의 쇄신을 위한 것이었기에 김 주교의 사목 정책 또한 쇄신을 위한 노력들로 점철돼 있다. 하지만 그 쇄신은 전통과 역사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수신과 더불어 끊임없이 교회의 전통적 가치와 신심을 재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보편교회의 보화를 한국교회에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문헌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전례서라든지 이런 것이 쏟아져 나왔을 때 김주교님의 그 역할이 대단하셨죠. 번역을 여기 하셨고 그거는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빠른 속도로 정말 이렇게 쇄신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수원교회뿐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가 김주교님께 크게 감사할 일이죠. 김남수 주교의 발자취를 따라감에 있어 선교에 대한 열정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79년 5월 3일 한국외방선교회 제3대 총재로 임명된 김남수 주교는 1981년을 이웃 전교의 해로 설정하면서 신자의 양적 성장을 강조했다.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신자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신자수 증가와 더불어 오는 냉담교우의 속출, 주일미사 참여자 수 감소 등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본 것이다. 교우들의 극진한 사랑에 익숙한 우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비교적 충분히 누리고 있는 우리로서 선교지를 향하여 낯설고 불편한 생활을 바라보며 발을 떼어놓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의 길을 걸어야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주교의 이런 선교 열정은 북방 선교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로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북방 선교, 중국 선교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당신이 태어나셨던 거기에 조그만 성당을 지어주시고 그러셨죠. 중국 교회가 이제 참 세계 전체 교회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중국 주교님께서 좀 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저기 하셨고 그러한 것의 첫 번째 단추로 우리 수원교구하고 연결교구 자매교련을 맺으신 것도 그의 일환이죠. 김남수 주교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수원 가톨릭대학교 개교로 이어졌다. 수원 가톨릭대학교 건립은 수많은 사제를 배출해 수원교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건립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사제단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번은 이렇게 식사를 주교님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보고 최신부도 신학교 짓는 거 반대하나 그런 이야기를 그냥 불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저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제 양성이 우리나라의 변천 발전 과정을 볼 때 경제 발전이라든지 사회 변화를 볼 때 2020년까지는 사제 성소가 그렇게 쉽게 기울어질 것 같지 않다. 사양길로. 그리고 수도자 성서는 2000년이 좀 넘으면 수도자 성서는 그런 감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5년,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 본다면 신학교가 꼭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천주교 교세가 크게 확장이 되고 발전이 증가가 될 텐데 그때 어떻게 그걸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 신학교 건립이 과연 그렇게 출혈을 해서 어느 정도 사제 양성에 큰 덕을 볼 것인가 데 대해서 저도 그러나 그때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신학교가 완공을 하고 신학생들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부들이 배출이 될 때 주교님들에 대한 성령께서 역사하심,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주교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김남수 주교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신학교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92년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생명 경시 풍조를 비판하며 성직자들이 교우들에게 낙태를 단죄하고 성소를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사람들은 애가 3 이상 되면은 이제 동물이다, 짐승이다 그랬어요, 부인네들이. 그랬는데, 이건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고, 이제 지금은 나라가 애기 하나 낳으라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나라가 애기를 더 많이 낳아달라고 할 때가 곧 온다. 곧 온다. 근데 주교님이 살아계실 때 이게 와서 왔거든요. 평신도 교육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앞장선 이는 바로 김남수 주교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도 성직자 양성에만 급급한 형편이고 전문적인 평신도 양성에는 무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평신도 양성에 교회가 뛰어들 시기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1980년대는 도시 사목의 전환기였다. 교구의 발전과 구역반 활성화 방침으로 인한 공소공동체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붕괴이기도 함과 동시에 각 공소공동체의 독립성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했다. 김남수 주교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소를 본당, 준본당으로 승격하고 사제를 파견했다. 그리고 이 또한 평신도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열어줘라. 그리고 수도자나 또 이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지 말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들의 그 힘을 키워주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갖게 교육을 시켜라.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한을 주고 뺏고 이런 데서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라고 그런 주문도 이렇게 하셨죠. 선교를 통해 외적 성장을 기대했던 김남수 주교는 내적 쇄신을 꾀하는 신심운동도 놓치지 않았다. 현재 수많은 수도단체들이 수원교구에 진출해 있는 것 또한 김 주교의 노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견진을 갔다 오면서 좀 수도원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내에 수도회가 성숙되고 수도의 영성이 꽃 피어날 때 교구도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교님은 주교로서는 이 수도회도 우리 교구도 똑같이 사랑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성지 개발을 통해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되새기도록 한 것 또한 순교자 신심을 통해 신자들의 내적 성숙을 도모한 것이다. 그중 남양성지 개발은 성모 신심 함양 차원에서 길이 남는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6년 4월 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한국 복자들의 시성 추진 책임 주교로 김남수 주교가 임명됐다. 시성 시복 운동 추진은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김주교는 시복시성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우들이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임을 강조했다. 우리 선조 순교자들은 남이 와서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진리와 신앙을 찾아 얻었습니다. 김남수 주교는 이러한 순교자 신심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도 선조들을 본받아 정통 교리에 충실하며 이웃 민족들의 복음화로 지난날 외국 선교사들의 은덕에 보답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남수 주교의 사제 성소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대개 신부님들이 본당에나 어디 나가서 사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이제 뭐 성격적으로나 이런 데서 오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많은데 그걸 주교님은 메아리로 그러시는데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신부님 특별히 어떤 신부님이 계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런 자리에서 고민하시면서 김신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그전에는 2년은 갔는데 이제는 줄어들어서 메아리가 6개월밖에 안 걸리니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시고 그 신부님이 어디에 갖다 놓으면 잘 사목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찾기를 고심하셨고 그걸 찾아주려고 애쓰셨어요. 근데 이제 전달되는 본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그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지만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사심없이 정말 그 사제가 사제로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주시려고 무척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본 때가 많았고요. 또 어떤 사제든지 뭐 청할 게 있으면 주교님께 가서 매달리고 그냥 자꾸 가면은 참 곤란하고 안 되는 것인데도 그냥 되게 그 사제들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거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소에 대한 각별함은 비단 사제 성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수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래 수도자들이 오면은 정말 저보다 만나서 다 듣고 이야기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주교님 모습 보거든. 주교님이 그 수도회의 어떤 그 종신서원식이나 뭐 수도님들이 뭐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보기엔. 김남수 주교의 아버지 같은 마음은 김 주교가 사목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했다. 신부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어.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의견을 내기보다 자기 스태프들에게 국장 신부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셨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허락해주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렇게 쉼없이 달리던 김남수 주교는 1997년 6월 4일 주교직에서 은퇴를 한다. 김 주교님이 은퇴를 하시고는 교구청에 계셨어요. 그것도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주교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를 가셔야 되는가. 사실 주교님은 뭐 그런 거를 준비해 놓으시지도 않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주교님 가정에서도 부모님 모시는 것이 우리 풍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새로 집을 지니까 거기에다가 모시도록 해가지고 같이 계세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주교님들로부터 아유, 그거 체중이 좀 편하게, 예?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 말씀도 좀 많이 들으시고 그랬다고. 김남수 주교는 그렇게 은퇴 후 미린의 성모 성심 수녀회로 가기 전까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제들과 함께 했다. 이제 주교님이 이제 식탁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김 주교님 여기 앉으시고 나머지 이제 저 최 주교님 다른 이제 국장 신부들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느닷없이 당신 밥그릇을 이제 최 주교님 막 오시기 전에 밥그릇을 탁 옮기시더라고요. 여기 앉으시더라고. 당신 자리가 교구장일 땐 여기였는데 딱 지금도 내가 눈물이 나는데 그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당신은 교구장. 그러니까 이제 최 주교님이 어떻게 그 몸을 하셔야 될지. 그 당신도 여기 앉으시고 나는 멀거니 뒤로 옆으로 밀려나시게 됐어요. 당신은 이제 그만두신 이제 교구장으로서 내 자리는 이제 여기가 아니다. 여기 교구장 자리. 내 자리는 여기 옆으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그래서 당신은 겸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김남수 주교의 이런 겸손함은 평소 그의 생활을 짐작해 한다. 이 주교님이 특별히 그래서 가난하게 사신 분이시고 2벌 이상의 옷은 남에게 주시고 저도 그냥 장백이 오늘까지 그걸 추울 때만 있습니다만 주교님 하나 얻은 게 있거든요. 당신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시면서 참 해외 뭐 청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해외에 뭐 출장이나 여행을 자주 가셨는데 늘 시모님도 아시다시피 주변님이 짐은 007 가방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시모님이 뭐 더 잘 아시네. 거기에 딱.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 가서 빨아 입으시고 흐은 걸 가지고 가셔서 그 다음에 또 가져오긴 저시면 또 그거 내복 같은 거 새로운 걸로 이제 사 입고 오신다고. 그래서 늘 짐은 우리가 그냥 007 가방도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서류 가방 같은 거, 그걸 들고 다니시는 게 생각이 나고, 이면지를 꼭 쓰게 하셨어요. 그 이면지 안 쓰면 혼나셨죠. 이렇게. 그게 버리는 종이들 많은데. 그 당신은 메모할 때 내릴 때 보면 어떤 때는 이 편지 봉투를 또 뜯어갖고 그걸 편지 봉투 이면지에다 메모를 하고 이렇게 그것도 쓰실 만큼 정말 아끼시는 청빈하신 분이고. 일치, 화해, 선교. 평생 이 세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사셨던 김남수 주교. 누구보다 성소를 소중하게 여겼던 아버지 김남수 주교. 이제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평생에 걸쳐 그가 걸어온 발자취마다 그의 향기로운 영성이 남아 우리를 미소 짓게 한다. 50년대를 지나서 50년 교회를 지니는 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정말 주는 그분이 주는 메시지는 이 우리 교계적인 그러한 우리 교구와 이러한 그 카리스마적인 이 수도회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성숙돼 갈 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구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교구립이나 우리 교구에 들어온 이런 수도의 영성도 또 어떤 무브먼트 영성도 실질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이 교회가 참단 아름다움을 지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의 영성이라든가 또 각종 무브먼트 영성이라든가 이런 영성들이 실제로 교회에 잘 꼴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교계의 이러한 교계적인 이러한 교회가 권위적인 이런 교회가 항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카리스마 교회가 나타나서 카리스마가 실질적인 교회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보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의 이런 그 교회적인 교회와 이 카리스마적인 교회가 실제 함께 크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닐 거라는 거예요.